안녕하세요. 성공하는 것엔 감동이 있다의 저자 김춘혜입니다. 지금까지 개인의 행동에서든 직업의 정신에서든 또 남녀 간의 소통에 있어서든 감성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 간에 있어서의 감성 소통입니다. 가족 간의 감성 소통은 특히 감동을 줄 때 극대화되는데요. 가정의 경우 부모가 자녀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마음까지 헤아려 준다면 그것이 바로 감동이 되겠죠. 그리고 자녀는 그런 부모를 존경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가족의 감동은 작고 당연한 것을 고맙게 생각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간혹 돈만 벌어다 주면 책임과 의무를 다한 것인 양 말하고 상처를 주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모의 노고를 너무 당연시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자식도 문제겠지만 자식을 부양하는 것만이 부모의 도리인 양 억압하면서 역시 아이들의 태도를 불량스럽게 만드는 부모도 있습니다. 중이병을 아주 호되게 앓고 공부보다는 화장에 더 관심이 많던 고2 둘째 딸아이가 어느 날 늦은 시간까지 핸드폰도 꺼져 있고 학원에서 안 돌아오는 겁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나? 속을 태우고 있는데 학원에서 밤 12시가 넘어서야 와서는 엉엉 우는 겁니다. 전자발찌 생각도 나고 애 치마 길이가 짧았던 것도 생각나고 두렵기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딸아이는 수학이 너무 어렵고 이해가 안 돼서 25점을 맞았다고 했습니다. 짝은 찍어서 30점을 맞았는데 자기는 풀어서 25점을 맞았다고 억울해서 울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키우기 힘든 애가 지혜비 닮은 애라고 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남편은 딸아이를 안고 같이 우는 겁니다. 야, 너무 감동적이다. 나는 우리 딸이 자랑스러워. 어떻게 수학 문제가 안 풀린다고 울 수가 있냐? 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나도 25점 맞아봤는데 수학 문제가 안 풀리면 어떤 놈이 풀겠지 했지 너처럼 눈물이 나도록 풀고 싶었던 적이 없었어. 눈물이 나도록 간절하면 뭐든지 할 수 있지 않겠니? 야, 우리 딸 멋지다. 뭘 먹고 내가 너같이 훌륭한 딸을 낳았을까? 너무 기특하다 하면서 같이 우는 겁니다. 딸아이는 같이 울면서 중2 때 미운 짓 해서 아빠 미안해. 아빠가 이제부터 공부 열심히 해서 나 대학 갈게. 그러면서 같이 부둥켜 안고 아주 감동의 도가니였습니다. 그 후 딸아이는 돌변하기 시작했고 딱 고3 1년을 무섭게 공부하더니 4, 5등급이었던 성적을 1, 2등급으로 끌어올리면서 소위 말해 인서울 대학에 입성했습니다. 이처럼 본인이 깨달아야 변합니다. 어떤 누구도 아버지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말하는 남자도 없고 엄마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말하는 여자도 없습니다. 누구나 부모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믿기 때문이죠. 하지만 누구나 부모가 될 수는 있어도 좋은 부모, 존경받는 부모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과 자기 성찰,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통을 위한 감성 스킬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비교문화학으로 한미 양국의 교류 역할을 하고 예일대 교수를 지낸 전혜성 박사는 남편 고강림 박사와 함께 사회 발전을 위한 연구와 물론 성과도 냈지만 6자녀를 아주 훌륭하게 키워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전혜성 박사는 엘리트보다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책을 통해서 자녀들 이야기를 써놓았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한 집안에서 12개의 박사학위가 나오고 미 대통령 행정부에서 활약하는 고급 인재로 거듭나기까지 철저한 감성교육이 큰 몫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와 남편은 평생 공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자녀들에게 본이 되었고 철저히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책임을 지도록 자녀와 끊임없이 교감했다고 합니다. 감정을 주고받는 건 양보다 질입니다. 부모와 자식이 얼마나 긴 시간을 보냈느냐 보다는 얼마나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공감하고 이해했느냐의 문제일 겁니다. 바야흐로 감성 양육의 시대입니다. 타이거맘이니 책갈피 교육이니
북유럽식 양육법 등 다양한 양육의 노하우가 소개되고 있지만 그 기저엔 자녀와 감성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감성 양육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가천대에서 겸임 교수로 있을 때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재미있는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에 대해서 A4 용지 2장을 써오라고 과제를 냈습니다. 그러자 부모님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이 있었으며 어떤 감정이었는지 가족의 스토리를 2장 가득 메운 학생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부모에 대해서 직업을 2줄 정도 쓴 학생도 있었습니다. 쓴 학생들을 A그룹으로 쓰지 못한 학생들을 B그룹으로 나누어서 1년간 관찰했습니다. A그룹에 있는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눈을 잘 맞추었고 수업이 끝나면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답안지에도 한 학기 동안 감사했습니다 라고 쓴 반면 B그룹에 있는 학생들은 수업을 귀로만 듣고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으며 답안지 작성 시에도 보면 오답은 물론이거니와 교수명의 제 이름을 박춘혜 또는 임춘혜라고 적는 실수를 했습니다. 부모와의 감정 교류가 관계 형성과 성적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때론 부끄러운 감정마저도 그 표현 방법에 따라서 감동이 되고 마음의 소통은 가족을 성장시킬 마일리지를 만듭니다. 가족 간의 쌓은 마일리지 사용엔 유효기간도 없습니다. 감성 마일리지는 쌓일수록 서운한 감정이 고마운 감정으로 변하죠. 감사하는 마음이 감동입니다. 감동한 것은 오래 기억합니다. 감정과 기억력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외운 것은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지만 감정으로 부딪힌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감동은 그리움입니다. 추억거리가 많은 가족은 늘 성장하며 행복해합니다. 지금까지 성공하는 것엔 감동이 있다의 김춘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